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1월 22일 갑인 첫번째 기사 1405년 명령락 3년 편전에서 훔친 대신들과 시를 지으며 잔치를 벌이다. 동지이다. 편전에서 훔친 대신들과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성성린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내가 경사에 조회할 적에 경이 시 한 수를 주었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않았다 하고 인하여 외웠다. 아들을 알아보고 신하를 알아보는 예감이 밝아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인은 생성을 위함일세. 모두들 말하기를 만세 조선의 경사는 이번 더위 장마에 발습하는 행차에 있다네. 또 말하기를 경의시가 이와 같으니 경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니 성린이 고도하여 살해하였다. 성린과 하윤에게 네구마 각각 한 피를 내려주었다. 뒤에 여러 신하들이 그 글자로 운을 삼아 시를 지었는데 윤이 설을 지어 올리었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1월 23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직무에 열중한 경상도 병마도 절제사 유용생에게 술과 약을 하사하다. 유용생에게 술 10병과 약 1봉을 내려주었다. 마음을 써서 봉직하였기 때문이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1월 24일 병진 첫번째 기사 우정성 조용무 참찬 의정부사 이숙번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한다. 이조참이 권진을 영무의 집에 좌랑 박희종을 숙번의 집에 보내어 그 전을 돌려주었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1월 25일 경사 첫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에게 말 한 피를 주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2월 1일 개해 첫번째 기사 사은집이 윤향이 200원의 죄를 용서치 말라고 청하였으나 보류하다. 상소에 말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여서 친소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윤 100원이 대낮에 전하의 백성을 폭력으로 죽였으니 법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온데 전하께서 종신이라 하여 차마 배지 못하고 특별히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습니다. 지금 1년이 못되어 곧 용서하시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은혜는 비록 종실에 온전하나 법은 조정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징계하는 바가 없을까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공법으로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정시력 10권 태종 5년 12월 1일 개해 두번째 기사 허척의 처벌에 공정성을 잃은 우사간 대부 윤수 등을 파직하다. 우사간 대부 윤수 지사간원사 이양과 헌납 한고 박희문 정은 박관 정촌을 파직시키었다. 집이 윤향이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박신 등이 허척의 죄를 행문할 때 전후에 경중을 갖지 않았으니 우사간 윤수 등이 명령을 받들어 죄를 행문함에 있어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할 것을 강력히 논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파직만을 청하였고 안율하라는 명령이 있은 뒤에야 사실대로 아뢰고 또 다시 그 죄를 청하지 않았으니 심히 법을 받드는 뜻을 잃었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2월 2일 갑자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햇무리를 하고 1배1이의 현상이 나타났다. 밤에 비가 내리었다. 햇무리는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쳐 해 주위로 둥그렇게 보이는 고리 모양의 테두리인데 1배는 햇무리 한 가지 해 위에 U자 모양의 햇무리가 진 현상을 말하고 1이는 햇무리의 한 가지인데 해의 옆에 귀고리 모양의 햇무리가 진 현상을 말한다. 태정시력 10권 태정 5년 12월 2일 갑자 두번째 기사 때 아닌 천둥의 액마기를 위해 태일 초제사를 지내다. 태정시력 10권 태종 5년 12월 2일 갑자 세번째 기사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을 재생원에서 모아 먹여 살리게 하다. 의정부에 하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환과 고독과 독질
해질자 실업한 백성들이 어찌 얼고 줄여서 비명에 죽는 자가 없겠느냐.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한성부와 유후사 옥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널리 알려서 거두어 들이게 하라. 환가 고독은 홀압이 과부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서남쪽에 붉은 기운이 돌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보낸 중 주당이 오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이숙, 김승주, 유양, 박성명, 허응, 황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숙번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김승주로 공조 판서를, 유양으로 판한성부사를, 박성명으로 지의정부사를, 허응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황희로 승정원 지신사를 삼았다. 성명이 지신사에게 지의정부사를로 초배된 것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가서 헌수하고 늦게 돌아오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상옥은 최저의 장래에 부의를 내려주다.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100권을 부의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중들이 절간의 노비를 상자나 친족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다. 중들이 사사의 노비를 제자나 일가 사람에게 사사로이 주는 것을 금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각종의 중들이 공이 있다고 칭하여 사사 노비를 속여 얻어서 마음대로 제자와 족인에게 주는 것은 일체 모두 속공하고 사사 노비를 공이 있다고 칭하여 서로 주어서 제사사를 이루는 것은 이제부터 영구히 금하소서.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일본의 지좌전이 사람을 보내 조회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낮에 태백성이 나타나고 밤에는 남방에 흰 기운이 끼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비와 함께 민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민제와 조박에게 말을 하사하다. 민씨의 일족이 모두 참여하였다. 임금이 제와 제의 사위 조박에게 안마를 내려주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민씨에게 자라나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을 인견하고 해적을 토벌을 취하하다. 일본국 사자는 오품 반항에 설립하였는데 예가 끝나며 불러서 전내로 오르게 하고 명하였다. 너희 나라 임금이 내가 보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잡혀간 인구를 많이 찾아서 돌려보내고 힘써 해적을 금하니 내가 대단히 기쁘다. 지금 너가 내조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재계로 인하여 곧 보지 못하였다. 일본 사자가 말하기를 처음에 본국을 떠날 때 속히 내조하기를 원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예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롭게 그지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국하는 날 다시 보겠다 하였다. 또 대마도 외인을 전외로 나오게 하고 명하기를 능히 해적을 금하였으니 가상하게 여김하지 않는다 하고 명하여 먹이게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권담의 건으로 예년보다 일찍 금주령을 내리다. 권담이 아뢰었다.
건년에 술을 금하는 것이 매양 춘계의 술이 익은 뒤에 하였으므로 저축의 계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니 명년에는 춘초에 금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7일 김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7일 김유 두 번째 기사. 이도분을 길주 도안무사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7일 김유 세 번째 기사. 동북면 풍해도에 사람을 보내 홍수와 가뭄을 막는 제사를 지내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기를 견년에 계속하여 수재와 한재가 있었는데 동북면과 풍해도가 더욱 심하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미리 빌어야 한다 하니 예조에서 청하였다. 명년 2월 외산제 때 옛날 산천에다 영제를 지내던 예를 써서 받으소서. 빌으소서. 영제는 오랫동안 장마가 질 때 날이 개기를 비는 나라의 제사 곧 기청제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 서북쪽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간의 조옥에 참여를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않다.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날마다 정부와 육조를 보시고 치도를 물으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본부와 간호는 전하의 이목지관으로 마땅히 좌우에 있어야 할 것인데 홀로 진연하는 때가 없사오니 원컨대 대간 3품 이상으로 하여금 조계에 참여하게 하소서.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9일 심사 첫 번째 기사. 검교 의정부 조화정성 권희의 줄기. 희는 안동 사람인데 충정공 고의 아들이다. 처음에 음사로 보직되어 여러 번 전임해서 문화찬성자 영가군에 이르렀다. 태상왕이 즉위하며 건교 문화시중을 제수하고 원정공신 노권을 내려주었으며 또 고구인 까닭에 매우 보살펴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물건을 주는 것이 끊이지 않았었다. 주상이 즉위한 뒤에 건교 좌정승으로 고치었는데 병으로 죽으니 나이 87세였다. 부음이 들리며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태상왕과 주상께서 모두 사죄하고 시호 정간이라 주었으며 유사히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정비와 세자 또한 사신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희는 윗사람을 섬기고 직사를 받는 데에 있어 정성스럽고 진실하여 속이지 않았으며 부처를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리고 처음 벼슬 할 때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편출과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 아들이 5이니 권하, 권축, 권건, 권우이고 하나는 중이 되었는데 이름은 이사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진전에 올리는 제물에 대하여 논의하다. 원묘의 전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전에 소찬으로 전하는 것이 어느 때 시작되었는가. 나는 생각건대 유명이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한 가지니 자식된 자가 마땅히 평일에 봉양하던 예로 제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김첨이 아뢰기를 진영을 베푸는 것은 불시와 노자에게서 비롯되었는데 한나라 초년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송나라 인종에 이르러 그 제도가 크게 성하여 집 수천간을 세워 종묘를 경하게 여기고 진전을 중하게 여기며 모두 소찬을 베풀었으니 불시의 도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전을 세우는 것은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3년 후에는 종묘에 부하여야 하니 진전은 혁파하여야 하고 반드시 부득이하여야 한다며 마땅히 그 법에 의하여 소찬으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부녀가 부묘하기 전에 어찌 치제하는 예가 없겠는가.
만일 불가의 진전을 둔다면 마땅히 소찬을 써야 하지만은 따로 집을 세웠다면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평일에 즐기시던 어육, 포회, 등물로서 드리라.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개성전에 전을 드리고 사리전에서 부처에 예를 드리다. 개성전은 곧 환왕의 진전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밤에 인방 묘방에 붉은 기운이 감돌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직 관리가 죽었을 때 예장 정시 치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다. 예장과 정시의 법을 정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생각컨대 국가에서 대신이 죽으면 일찍이 정부를 지내는 자는 시찬을 논하지 않고 모두 예로서 장사하니 이것은 공을 갚는 도리요 중후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마땅히 만세에 전하여야 하니 시초에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반드시 벼슬이 정부를 지낸 자라야 예장한다면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만세토록 모두 어진 사람을 써서 공이 있는 자에게만 정부의 의무를 주겠습니까? 청컨대 건자의 일로서 진달하겠습니다. 문화시랑 찬성사 김주와 참판승 충추부사 최운의 죽음이 마침 한때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주에게는 중례로서 장사하였으니 신의 어리석음으로는 알지 못하겠거니와 주가 찬성이 되어 경륜과 보치의 공훈이 있었습니까? 육마로 원방을 평정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운에는 사방의 변경을 정벌하고 몸으로 시석을 무릅쓰고 오랑캐를 물리쳐서 백성을 편안케 하고 변방에 나가서 군사를 무마한 공로가 있으니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시와 예장의 언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김빙길은 항상 물 위에서 나라의 장성이 되어 해도를 맡고 집에서 생업을 다스리지 못한 지가 30여 년인데 마음은 항상 보국에 달려있어 도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책임을 삼아 음식과 의복의 좋고 나쁜 것까지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나라뿐이고 집은 잊어서 충성이 사직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역시 국왕의 예장과 사시의恩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특별히 물건을 주어 상을 돕는 은혜를 내리시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구천에 있는 충훈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운해와 빈길의 시호를 추사하시고 아울러 후히 장사하게 하여 그 공로를 갚고 충신의 뜻을 권하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장과 사시의 법을 비록 벼슬이 정부를 지낸 신하라 할지라도 대강과 정부 예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고 아래에서 시행하게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오고 물러가게 하여 보익한 바가 없는 자 간특하고 청렴치 못하여 백성에게 해를 입힌 자는 요행으로 지나친恩전을 입지 못하게 하고 비록 정부의 신하가 아니더라도 공이 사직에 있고 충성을 국가에 바치어 사업이 현저하게 드러난 자는 유사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되 영구의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종 1품 이상은 예장과 정시하고 정 2품은 정시 치부하고 종 2품은 치부만 하고 공덕은 있는데 관품이 해당되지 못한 자는 사헌부의 신문에 의하여 의논해 명령을 받아 시행하고 공신의 장신은 전례에 의하여 의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남방에 붉은 기운이 감돌고 금성과 토성이 서로 접근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매우 즐기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가서 별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밤에 간당에 붉은 기운이 돌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태상전을 짓기 위해 민정 3,000명을 충청 강원 두 도에서 징발하다. 충청 강원 두 도에 각각 1,500명씩 징발하여 태상전을 짓는 역사에 이바지하게 있다. 이듬해 정월 16일까지 역사에 나오도록 기한을 정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제주의 기민을 진휼하다. 경승부 소윤 이각을 보내어 쌀콩 1,000석으로 진휼하고 또 쌀콩 1,500석으로 말을 사들이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각 포구 수급 나누 촌호의 교대를 일반 관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다. 경상도 도관찰사 김희선의 장계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요망한 무당인 청주의 관비 백이에게 형장을 치게 하다. 요망한 귀신이 청주의 관비인 백이라는 자에게 내리어 공중에서 사람과 말을 하니 점치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 의정부에서 안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어찌 귀신이 말하는 것이 있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묻기를 당나라 진여의 일이 매우 황탄한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였던 것인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통감 강목을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선유의 의논이 몹시 정당하여 깊이 내 마음에 맞는다 하고 순금사 대우군 최간에게 명하여 가서 장을 때리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허척이 순금사의 자수하니 안주로 기양 보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풍해도의 연료에게 정표하고 복호하다. 경상도 도관찰사 김희선이 보고하였다. 인동현의 중랑장 고 성은의 처 최씨가 있는데 나이 28세에 성은이 죽으니 3년상을 눈물로 울며 그 도리를 다하였고 과부로 홀로 산 지 여러 해 만에 그의 형 임이 뜻을 빼앗아 시집을 보내려 하니 스스로 죽기를 맹세하여 임도 또한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딸이 있는데 마지는 중랑장 이진우에게 출가하고 다음 딸은 군기주부 정우에게 출가하였다가 진우와 정우가 또한 모두 일찍 죽으니 두 딸이 모두 어미의 절개와 같으므로 향당이 그의 사는 곳을 향하여 정부리라고 합니다. 산원 장윤의 처 유씨라는 자가 있는데 나이 33세에 윤이 전사하니 그의 아비 경이 개가 시키려고 하여 백방으로 달랬으나 유씨가 말하기를 양인이 자리에서 편안히 죽지 못하였고 나와 연결도 하지 않았으니 어찌 참아버리겠습니까? 다행히 젖먹이 자식이 있으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면 내 생을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아비도 그 정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풍해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곡주에 고 초계 군사 이태경의 처 강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관직을 수행하다가 죽고 아들 한 명은 아직 어렸습니다. 강씨가 힘이 모자란데도 그 남편을 경산에 귀장하여 마침내 3년 동안 무덤 옆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 마칠 때 서울에 있는 거실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맞이하려고 하였으나 강씨가 울면서 거절하여 곡주로 피하였습니다. 곡주의 대가가 또 혼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씨가 단발하고 스스로 맹세하니 저리가 더욱 경고하였습니다. 이때 이르러 모두 그 문을 정표하고 호역을 면제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종정무가 사람을 보내어 말 10피를 바치고 포로 60명을 돌려 보냈다.